안녕하세요. 김태훈의 현명한 투자자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주은행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최근 들어서 그 대구은행이 지방은행 중에 처음으로 이제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선언했습니다. 그래서 이 지방은행에서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수 있는 조건을 충족한 은행은 이제 제주은행 하나 남았죠. 근데 제주은행은 신한금융지주의 계열사로 있기 때문에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이미 신한은행이라는 시중은행을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제주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할 필요는 없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제주은행은 조건이 충족해서 전국 단위로 영업을 하면서 은행을 키워가고 있겠지만 이 중복 투자의 문제 때문에 이 신한금융지주는 그러고 싶어 하진 않죠. 오히려 이제 제주은행을 매각을 해서 이 제주은행 매각 자금으로 오히려 그 신한은행을 더 키우는 쪽으로 투자를 하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제주은행을 이미 제주은행은 제주를 중심으로 해서 영업을 하는 걸 떠나서 이제 서울에도 지점을 몇 개 갖고 있을 만큼 이런 그 영업권을 확대하고 싶어 합니다. 그리고 제주은행 자체를 그 인터넷 전문은행으로 바꿔서 전국 단위 시중은행처럼 영업을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 이것도 우선은 신한금융지주가 이 제주은행을 매각을 해야 되죠. 그래서 네이버가 몇 년 전에 관심을 갖고 봤다는 것도 이제 결국은 네이버페이라는 금융회사 내부에 있는 금융회사를 통해서 제주은행을 인수하려고 하는 것이고 카카오는 카카오은행 그 인터넷 전문은행인 카카오뱅크를 갖고 있는데 이 카카오뱅크와 제주은행을 합병을 시켜도 가능한 것이죠. 그러면 뭐 당연히 단번에 이제 시중은행급의 규모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은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 제주은행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그 금융회사들이 있습니다. 특히 한화 같은 경우는 한화생명을 통해서 이 아들이 둘째 아들이신데 이제 김승현 회장의 둘째 아들이 이 계열 분리해서 독립을 하려고 그러죠. 그러면 한화 그룹부터 떨어져 나오기 때문에 이 한화 그 금융그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은행을 갖고 있으면 한화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지금은 커가지만 이 제주은행을 한화은행으로 바꿔서 키워갈 수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이 은행이 중심에 서기 때문에 여신도 키울 수 있고 해서 굉장히 더 금융그룹을 키울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지만 대구은행이 시중은행으로 전환을 하면서 이제 제주은행만 이 시중은행으로의 전환을 위한 요건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그 그러니까 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또 이런 저축은행들을 이렇게 구조조정해서 하나의 좀 규모가 큰 이 은행으로 바꾸려고 하고 이런 것들은 부동산 PF 부실을 정리하는 방향에서도 필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워낙 이제 제2금융권에서 이제 그 부동산 PF 쪽에 물려있는 게 크기 때문에 이를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규모의 경제를 가진 규모가 큰 덩치 큰 금융회사들로 키울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시중은행과 지방은행, 인터넷 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추진하면서 이런 은행들이 저축은행들이 몇 개가 모여서 더 큰 뭐 지방은행이나 이런 걸로 커갈 수 있도록 지금 그 정부에서 어느 정도 계도를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다가 이제 그 금감원장이 주장하고 있던 이제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이것 때문에 이 시중은행들이나 이것들이 고배당이나 주주환원을 강화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이거는 이제 주주환원을 강화한다는 건 예전 같으면 시중은행들이 그 지금 주요 주주들이 대부분 외국계 그 금융 투자 회사들이 많은데 외국계 투자자들에게 배당을 기존에는 많이 줘왔습니다. 그렇지만 정부에서 너무 많은 과도한 배당으로 이 은행이 위험에 빠졌을 때 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금들이 부족해질 수 있으니 이 배당에 그 제한을 둬라 캡을 씌워라 해서 25% 이상은 배당을 하지 않고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이제 배당을 할 수 있게 된 것이죠. 이렇게 되면 그 말 그대로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더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시중은행들을 그 지분을 늘릴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주가는 밀어 올려지는 것이죠. 지금 제주은행은 그 출장소 4개라는 게 이제 서울에 1개, 부산에 1개 이렇게 이제 있는 것이고 또 나머지는 대부분 제주도에
그 영업점을 두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주도 지역 경제가 예전만 못하다는 것이죠. 이게 이제 특히나 이제 그 외국인들에 대한, 특히 중국인들이 이 단기로 이제 그 제주도 지역에 투자이민 형태로 이제 많이 들어오면서 이게 이제 제주도 지역에 외자가 이제 많이 넘치고 외국인들 그 장기 체류자들이 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게 좀 좋아졌었는데, 그러다가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중국 내에 이런 외국으로 자금을 도피하는 세력에 대한 이 중국 내부의 단속이 강화되면서 그런 외국계 자본들이 많이 빠져나갔죠. 그러면서 제주 지역이 좀 휘청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주 지역에서 부실 여신도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러한 부분이 제주은행의 발목을 잡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고정 이하 여신 비율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연체율도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제주도 지역의 경기가 나빠졌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이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 지금까지는 이 연결 포괄 손익계에서 지난 1분기 때를 보시면 그래도 꾸준히 수익이 나고 있는, 그 아직까지는 이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회사를 신한금융지주가 제주은행을 매각한다면 지금이 가장 좋은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신한금융지주가 전체 지분의 75.31%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결정을 하면 이 제주은행을 인수하는 쪽은 75.31%의 지분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인 경영권 지분을 확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주은행의 지금 현재 주가는 지난번 그 연초에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얘기가 나오면서 주가가 급등했고, 또 여기서 그 지방은행을 시중은행으로 전환해 줄 수 있도록 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는 말이 나오면서 제주은행의 몸값이 많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이 M&A에 대해서 그 신한금융지주에서 지금 부정적으로 얘기가 나오면서 이 이제 그 M&A에 대한 기대감이 좀 소폭 한풀 꺾인 모습을 보이죠. 꺾인 모습을. 그래서 주가도 이제 이런 그 부실 여신에 대한 그러니까 여신의 부실화에 대한 이런 비율이 고정이하 여신이 늘어나면서 이제 수익성도 좀 꺾이기 시작하고 이런 부분이 주가에 반영이 되면서 주가 소폭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랬다가 이제 다시 한번 이제 이 M&A에 대한 불씨가 살아나려고 하는 건데요. 신한금융지주도 지금 제주은행을 매각하지 않으면 지금 현재 신한금융지주 이사들은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나름대로 제주은행 주가가 많이 올랐을 때 팔면 그 오른 주가를 기준으로 해서 기업 가치를 평가받아서 좀 높은 가치로 회사를 매각할 수 있는데, 지금 그렇지 않고 지금 적기를 놓치고 뭐 어떤지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질질 시간만 끌다가 결국은 매각 타이밍을 놓치고 아주 그 뭐랄까요, 가격도 나쁜 가격에 이 제주은행을 매각할 경우에는 말 그대로 회사 그 신한금융지주에는 손실을 가져온 것이죠. 그런 의미로 신한금융지주는 그러면 신한금융지주 주주들에게 뭐 배임 혐의로 소송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제주은행의 매각에 대해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고민을 해봐야 할 때가 온 것이죠. 시장 참여자들은 벌써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대감을 갖고 제주은행의 매각에 무게를 두고 손치매를 들어오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